시간 국민의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학교에서 국민의례를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국민의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국가 정체성과 건전한 국가 안보관과 애국심을 바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국민의례를 바르게 경건하게 하는 학생들은 국가 정체성과 국가 안보관과 애국심을 제대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학교에서 국민의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기본부터 지키십시오. 네, 오늘은 제가 본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국가의 본질이 무엇인가? 국민의례의 본질이 무엇인가? 애국심이 있는 국민이시라면 존중하고 즐거이 행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다른 거 다 갖다 붙일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이시라면 국민의례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국민의례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국민의례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개양되어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낮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애국가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4절까지 완창을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어떤 행사나 의식에서 애국가를 부를 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4절까지 불러야 된다는 것이 행안부의 올바른 지침입니다. 애국가 4절까지 완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우가를 사절까지 부르자. 부르자! 새우가를 사절까지 부르자. 부르자! 새우가를 사절까지 부르자. 부르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잘했어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이 현장에서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신영국 피와 목숨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들, 승국 선열과 호국 용사님들, 애국 열사님들을 생각하시면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잘 되어 있는 국민교육 헌장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질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 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붙돋는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윤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의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을 기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예! 국민교육헌장 정신을 계승하자. 계승하자! 국민교육헌장 정신을 계승하자. 계승하자! 국민교육헌장 정신을 드높이자. 드높이자!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저는 이제 2차 K파티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우리 슬픈보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따가 막- 네, K파티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영상을 찍고 있네요, 날씨가.
제 차의 날씨는 0도였습니다. 네, 체감 온도는 아무래도 이제 바람이 좀 있어서 영하일지 모르지만 저번 주보다는 좀 낫네요. 자, 어제 국회에 그 중앙 계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전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올라오셔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이들의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이거 가짜 사기법이죠. 차별금지법. 통진당 찌끄러기 진보당의 손솔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목으로 들었을 때는 차별 없애겠다는데 이거 왜 반대해? 하실 거예요. 차별 없애겠다는데 이거 반대 왜 하는 거야? 이게 사기죠. 여러분들, 사기꾼이 대놓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고 사기칩니까? 멋지게 포장해놓고 사기치잖아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똥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차별을 없앤다고. 내용물을 보면 똥이에요, 똥. 차별금지법 왜 반대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규탄한다라고 올라오셨고, 실제 그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왜 이것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지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 현장에서 그날 했던 발의 중에서 여러분들께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그날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손솔의 차별금지법 발의에 반대하는 그 발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 망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진소리하는 국가, 우리 미래 세대 망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반민주적인 악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처리하라! 하나, 위헌적 반민주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려는 원민경 여가부 장관을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2025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하는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 처리하라! 네. 국회의사당에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본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본질적으로는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너는 여자가 아닐 수도 있어. 곰곰이 생각해봐.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너가 남자가 아닐 수도 있어. 잘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성 정체성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삽니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낮에는 여자고 저녁에는 남자고, 성 정체성도 없는데 어떻게 건전한 가정을 이룹니까? 건전한 가정이 없는데 어떻게 건강한 국가를 이룰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본질적으로 차별금지법은 가정을 해체하는 법입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죠.
주구장창 찬성하는 당들이 있어요. 더불어공산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님 조국혁신당 맞나요? 제가 맨날 조국 하니까.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국회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똥이에요, 똥.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게 아깝습니다. 매우 아깝습니다. 아니야.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제 그 추운 날에 전국에서 올라오셔서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 또한 차별금지법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법은 반드시 막아져야 되는 법이고, 이 법에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는구나. 네. 건강 잘 관리하세요. 네.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해주신 우리 여사님들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악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시고요. 진보당의 손설 의원은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손설은 천벌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한탄하셨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 한탄하셨던 일화가 적들, 저 북계의 인민군, 중공의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우리 백TV 대표님이 또 맛있는 까까를 이렇게 챙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중공군이 몰려왔을 때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걱정하셨던 게 뭐냐. 그렇게 실제적인 적들의 침략도 걱정하셨지만 바로 국민 도의의 타락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전쟁 중에 목숨을 다해 싸우는 그 군인들에게 보낼 물품을 훔치는 국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치지만 그것을 여러 차례 군 물자를 훔치는 국민들, 그것을 빼돌리는 자들, 그 소식을 듣고서 국민 도의의 타락이 중공군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민 도의의 타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아주 단순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 도의란 법에 쓰여 있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양심과 책임,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온 최소한의 약속을 국민 도의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부끄러워하고 약자를 외면하지 않으며 힘 있는 사람이 더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 마음, 그것이 바로 국민의 도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6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떤 도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불공정한 일이 벌어져도 다들 그러잖아. 명백한 잘못 앞에서도 어쩔 수 없잖아. 어쩌라고? 침묵합니다. 법에만 안 걸리면 되지. 법에만 안 걸리면 괜찮아. 반복되는 거짓과 폭력 앞에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도의의 타락입니다. 맞습니다. 부끄러워야 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기보다 눈을 돌려버리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 이런 국민이 늘어갈수록 국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큰 악이 아니라 이런 작은 침묵이 쌓여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누군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 순간에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그 침묵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민 도의는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권력도 제도도 아닙니다. 바로 깨어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입니다.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님께서는 걱정하셨던 겁니다. 6.25 전쟁 중에도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올 때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은 타락한 국민의 도의를 걱정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타락한 국민들 때문에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는데, 이렇게 힘든 중에도 국민 도의를 발휘하여 모두 한뜻 한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그런 것을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부당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도의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국정 운영을 잘못했고 뇌물받아 국정농단을 했습니까? 여러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사에 선동당한 거 아닙니까? 사기꾼들의 혀에 노란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속아놓고 왜 바로잡지 않습니까? 왜 바로잡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이
불법 사기 탄핵을 바로잡지 않아서 그때 불법을 저질렀던 자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너네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네, 맞습니다. 대대중 개명 포함이면 이재명 사용 같은 수법으로 계속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싫으면 있습니다. 가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국민 도의의 타락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부끄러우지 않으려면 어른들이 국민 도의를 회복하십시오. 맞습니다. 문재인 사용하라. 거짓말을 부끄러울 줄 알고 약자를 외면하지 말고,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면 규탄하시고, 명백한 잘못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거 바로 잡자, 행동하는 양심을 보이십시오. 맞습니다. 반복되는 거짓과 폭력 앞에서 담대히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원을 넣으십시오. 맞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국민 도의의 타락.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독립정신의 책에 이 내용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독립정신을 가지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 도의를 갖고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국회를 방문을 하셨었죠. 대통령이실 때 국회에서 연설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살을 애는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향 가는 바쁜 걸음도 멈춰 선 채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설 명절에 지역 곳곳을 돌며 우리 경제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 민심을 생생하게 듣고 오셨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 경제 활성화와 민생 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제출된 지 벌써 3년 반이 넘었습니다. 서비스 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과거처럼 제조업과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특히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 개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2013년, 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고용률 70% 이상을 달성한 선진국들 중에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만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그 다음 거를 들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대표님,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여러분,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체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미국, 여러 나라들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럼 반대로 말해보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유가 없는 대표적인 곳이 어딜까요? 국회. 맞습니다. 기독교 탄압 1위가 항상 북계예요. 천벌 받을 곳이죠. 나라도 아니죠. 저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에 불법으로 점거하고 침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 북계는. 맞습니다. 북계 또 종교의 탄압을 받는 곳. 자,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딜까요? 지난해 중국 최대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지도자들이 대거 체포된 데 이어 또다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대규모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압박에도 순수한 신앙을 지켜온 많은 교인들이 잇따라 수감된 상황인데요. 현지 교회와 교류를 이어온 국제단체들은 수감된 교인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멧과 방패로 무장한 중국 경찰과 공안 요원들이 줄을 지어 이동합니다. 지난달 15일 중국 당국이 저장성 원저우에 위치한 야양 가정교회 연합을 대상으로 경찰과 공안 1000여 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인 수백 명이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현재까지 20명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이후 교회 건물은 봉쇄됐고 경찰 등 보안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회 건물 전체가 차단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서 외부 시야가 차단되었습니다. 포괄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 사진 촬영이나 기록을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지당하고 새해에도 대규모 단속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6일엔 중국 청두시에 위치한 이른비 언약교회 교인들이 대거 체포돼 외부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른비 언약교회는 지난해 체포된 김명일 목사가 이끄는 시온교회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중국의 대표적인 가정교회입니다. 지난 2018년 설립자 왕이 목사를 비롯해 100명 이상의 목회자가 체포됐으며 왕이 목사는 이후 국가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는 이번 단속이 7년 만에 벌어진 대규모 체포작전이라며 교회의 조직구조와 핵심 인물을 겨냥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정교회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이 거세지면서 전 세계 교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와 교류를 이어온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구금된 이들의 안전과 석방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 한편 수감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캠페인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신앙 때문에 갇히신 그런 분들의 주소와 그 다음에 중국말로 된 편지 쓸 내용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정부에 우리가 우리 가족, 형제, 자매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편 중국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과 같은 국제 정세의 불안정 속에서 중국 정부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교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하는 짓거리가 이겁니다. 배울 게 있습니까? 중국에 배울 게 있어요? 체제에서?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배울 게 많아서 공자학원이 곳곳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교육기관에 곳곳에 왜 아직도 중국 공산당 찬양을 하는 공자학원이 왜 있습니까? 네? 6.25 전쟁을 뭐라고 하죠? 공자학원에서는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해요. 미국의 침략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것이 중국입니다. 아주 미개한 악한 중국 공산당입니다. 맞습니다. 괜히 천멸준공이 아니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천멸준공 천멸중공! 천멸준공 천멸중공! 천멸준공 천멸중공! 정신 차리세요. 광주광역시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아휴, 크리스찬들 마구마구 잡아가고 교회 파괴시키는 중국 공산당 찬양하는 공자학원, 중국 공산당 앞잡이 정일성 선양하는 동네 광주광역시 망해야겠죠? 맞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죠. 6.25 호국보훈 정신 말살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망해야겠죠? 맞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북괴는 하나님의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빈손 시인님의 글을 낭독할 건데요. 지금 빈손 시인님께서 감기에 단단히 걸리셨더라고요.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빈손 시인님의 건강,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사상의 3대 키워드 1 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배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공화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빈손 씨님께서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네, 그것을 제가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세월호 기업공간 건물은 불법 건물입니다. 맞습니다. 저 땅은 아주 중요한 공유재산이고, 공유재산 중에서도 더 중요한 재산이 있는데 바로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을 불법으로 점거 사용하면은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요. 그렇게 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세월호 단체입니다. 3년째 불법으로 서울시의회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세월호 단체 처벌 받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게 무슨 안전입니까? 이게 무슨 안전이에요? 안전의식은 준법 정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안전은 준법 정신부터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단체는 뭐 하고 있다? 불법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
자기들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나쁜 정치인들과 손잡고 뭐든 한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사기 탄핵에 앞장섰던 세월호 단체, 자기들 말만 들어주면 나쁜 짓을 하는 정치인의 손을 마구마구 잡는 단체, 악랄한 단체, 이기적인 단체, 세월호 단체. 무슨 안전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월호 단체 묻겠습니다. 안전방송 시스템 구축했나요? 대한민국에? 구축 안 했습니다. 케이블 채널에서 공익 채널로 안전방송 구축했나요? 안 했습니다. 세월호 단체가 건의해서 정부가 케이블 채널에 안전방송 입점했습니까? 개국했습니까?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당신들? 돈만 처받았습니다. 네? 뭐 했습니까? 이렇게 서울시위 앞에서 땡깡 부리면 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이렇게 땡깡만 부리면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까? 적어도 안전 상식을 널리 퍼뜨리려면 공익 채널에 안전 보좌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내야지. 이렇게 불법으로 건물 3년째 땡깡 부리면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까? 불법 건물 세월호 기업공간 철거하라! 철거하라! 불법 건물 세월호 기업공간 철거하라! 세월호 기간 철거하라! 안전 시스템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는 불법 건물 세월호 건물 철거하라! 세월호 건물 철거하라! 안전의식은 준법 정신에서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공유재산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세월호 단체는 즉시 철거하십시오. 맞습니다. 자, 빈손 시인님의 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사상의 3대 키워드.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다루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모두 진보주의를 추종하므로 이들은 형제다. 평등을 가장 우선으로 내세우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국가 소유와 국가 계획 경제와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정치를 한다. 이를 위해 공격적 복지를 계획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주도하여 국민의 생활권까지 국가가 통제한다. 이번에는 공화주의와 자본주의를 정리해보자. 첫째, 공화주의. 1. 비지배로서의 자유. 개인은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공화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의 개념으로 타인의 간섭이나 억압 없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적 덕성과 견제. 시민적 덕성을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자유가 단순한 무제한적 권리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실현되어야 한다. 3. 법에 대한 승복과 정치적 우정. 법에 대한 승복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정치적 우정은 공동체 전체의 선을 위해 협력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시민적 연대를 중시해야 한다. 둘째, 자본주의.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위해 정부의 제한적 개입이 우선이다. 1. 사유재산권 보장. 자본주의는 개인의 재산 소유권을 천부적 권리로 인정하며 이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적 활동의 토대가 된다. 2. 시장 경쟁과 자본 이동. 생산수단의 자유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시장 경쟁으로 촉구하고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개인 선택권과 이익 추구권의 자유를 확대한다. 3. 정부의 제한적 개입.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의 규제와 법의 지배에 머물게 하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 정리를 하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가장 이상 국가로 정의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유시장 경제로서의 자본주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공화주의 수정론, 즉 자유 대신에 공화주의를 강조하고 나섰던 논리처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개인의 자유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종속시키는 신념체계는 주의할 필요가 다분하다. 공화주의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자유주의는 개인을 강조한다. 조화와 균형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가장 원만한 지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북계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네. 2026년 1월 31일 빈손! 우와, 만세! 네, 빈손 시인님 너무 쉽게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논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빈손 시인님 감기 잘 회복하시고 네, 또 좋은 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사실 정의가 엄마 그 유튜브 영상 중에 도라에몽 포퓰리즘 영상이 있어요. 한번 그거 보세요. 했어요. 대표님 도라에몽 만화 아세요? 네, 압니다. 그 도라에몽 지구가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더라고요. 아, 네. 그 만화 내용 중에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던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네. 도라에몽을 통해서 포퓰리즘이 왜 나쁜지 우리 국민이 전 국민 25만 원에 아주 수준 낮게도 헤헤거리며 찌째명 만세를 했죠. 아유, 그게 얼마나 사악한 정책이었는지 알 수 있는 도라에몽 포퓰리즘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이 321차인데 또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었고요. 오늘 1월 마지막 날이에요. 와. 1월 31일 1월 이렇게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오늘은 특별히 찬양을 정아가 4학년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피아노를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적어도 1학년 때 이제 피아노를 시작해요. 근데 정아는 4학년. 그러니까 이번 학년에 시작을 해서 좀 늦게 시작을 한 케이스인데 피아노를 이제 양손을 칠 수 있고요. 정아가 반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정아 양이 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반주를 직접 했고요. 와. 그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부를 거예요. 네. 자, 우리 정희정아 오세요. 정아의 반주에 맞춰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 엄마도 같이 옆에 있을게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작아 보인다. 네, 녹음도 정화가 직접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파일을 보내준 겁니다. 와. 정화 이제 오세요. 어이구야. 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와. 네, 지금 이렇게 양손으로 칠 수 있는 것도 정말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잘했습니다. 야, 최고다. 네.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너무 새해 복 많이 잘했죠. 받으세요. 네, 키가 많이 너무 컸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 키가 많이 감사하고요. 컸습니다. 아, 이렇게 또 추운 중에도 함께 해주신 우리 대표님들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K파티 현장으로 가신 우리 슬픈버스 대표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대표님 하지 말라고 있는 건 우리 자유세상방송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힘찬 에너지를 발산해주고 계신 우리 백TV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유를 위하여인가요? 대표님 자유를 위하여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 건강 회복 중이신 우리 백승원 TV 대표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봄날 꼭 만날 거예요, 우리 대표님.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 꼭 잘 관리하시고요. 얼마 전에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어머님이 계속 심장이 아프셨대요. 몇 번 아프셨다가 그날 아침에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셨더니 찍어보니까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그날 안 오셨으면 돌아가실 뻔하셨더라고, 의사가. 그래서 바로 스텐스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시술을 받고 정말 저 친구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안 오셨으면 돌아가셨대요. 혈관이 아예 막혔는데 정말 희미하게 살기 위해서 아주 얇게 옆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막혔으면 그날 돌아가셨다라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장 통증 간과하지 마세요. 자주 아프신 사인이 있으면 꼭 병원 가서 검사 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 협심증으로 제 친구 어머님이 큰일 날 뻔 하셨습니다. 네, 관리 잘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네, 광화문 중심 대광장 K파티 현장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생신. 아, 2월 2일이죠. 네. 네, 2월 2일 박근혜 대통령님의 생신입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친구 머리다 놔야